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폐암 4기 환자였습니다. 근데 거의 얼마 못 사는 것처럼 병원에서 아마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이분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못 하니까 위장 전문 병원인 저희 병원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 때는 그 산소통을 메고 왔어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거의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체중이 많이 감소됐고요. 근데 그분을 저희가 치료한 게 담적을 치료했습니다. 담 독소를 없애는 치료죠. 그랬더니 산소통을 메고 다니던 분이 산소통 내려놓고 6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식사 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고 예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최 박사님의 모토가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암을 치료한 행복한 우리 환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환자들이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모토를 보고 참 놀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 참 밝아 보여요. 암 치료하는 곳인데도. 혹시 행복한 치료 성공 케이스가 있으면 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상당히 많은데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그 몇 사람을 얘기하면 난소암 4기 58세 여인이었는데요. 2018년도에 4기로 진단받았는데 이게 그 직장 또 비장, 대장까지 다 이제 전이가 돼서 다 절제하신 분입니다. 난소는 물론 모든 까지 다 절제를 하고 나면서 항암 치료를 많이 받았죠. 근데 2020년도에는 견디고 있었는데 또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어요. 또 2024년도에는 뇌하 촉수 부위까지 종양이 또 다르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항상 불안하고 또 불면증, 두려움에서 시달리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 충주담 통합병원에 오셔가지고 입원하신 다음에 이제 온천하고 또 트레킹하고 또 아침에 새소리 듣고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불안하고 불면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역 치료 이렇게 하면서 밥도 잘 하니까 이분이 다 근육통이라든가 모든 증상이 개선이 되고 면역 기능이 올라가면서 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회복해서 잘 열심히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암을 없애는 데만 계획을 짜면 안 된다. 몸을 살려서 몸이 스스로 암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야 암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보고요. 또 이분도 폐암 3기 환자였습니다. 52세 남성이었는데 이 사람은 2024년 2월에 진단을 받았어요. 발견할 당시에 종양의 크기는 한 3.6cm 정도 됐고 근데 통증이 심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충주담 통합병원에서 이분에게 고주파 온열 치료도 하고 고용량 비타민 주사도 놓고 그리고 몸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도수 치료라든가 또 온천 치료라든가 이런 걸 했더니 금방 줄더라고요. 종양 크기가 한 달 만에 2cm 정도로 줄어들고 또 그리고 꾸준히 통증 같은 것도 다 제거되고 하면서 최근에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뭐 거의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암에 초점을 맞춘 치료 외에도 이렇게 몸을 살리면서 했더니 그 몸이 암 크기를 줄이는 거죠. 뭐 이러한 예들이 거기에는 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무튼 이제는 확신을 얻는 것이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암만 치료했던 것보다 암을 예방 관리하는 쪽에 치료를 했더니 오히려 보험이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예에서 보듯이 분명히 이러한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은 환자의 예후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암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래서 암 때문에 보험 재정이나 환자 가족이나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런 것들의 고통들을 많이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규 교수님께서 기본이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모토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교수님도 아마 교수님의 강의와 또 지침 또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되신 분들 케이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행복한 케이스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물론 뭐 이제 제가 의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료 상담의 기록을 갖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만났던 수없이 많은 암 환우분들이
자기 투병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부분에서 저한테 얘기를 상당히 하는 편이거든요. 고민도 얘기하고 하는데 우선은 태초 먹거리에서 아까 얘기하는 것은 후성인자, 에피제네틱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먹거리 생활 습관, 특히 환경 중에서 정신적인 환경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뭐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 포기한 말기 췌장암 환자 같은 분들도 지금 다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시거든요. 꼭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을 회복해서 원래의 면역력을 유지하게 되면 지금 상태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거든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병원의 적절한 치료와 또 본인의 그 발병 원인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게 되면 점점 좋아지는 케이스는 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물 하나만 하더라도요. 가다가 그냥 만난 사람이 저를 붙들고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원래 물을 안 먹었는데 교수님 얘기하는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30년 동안 온갖 이용하다는 병을 다 다녔는데 그 못 고친 것을 교수님 물 먹으라 하는 것 때문에 고쳤다. 바로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분은 물을 제대로 안 먹어서 생긴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부터 인체의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료하려고 그냥 30년 동안 증상 치료를 다녔는데 증상이라는 부분들은 치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근데 어느 날 원인이 그 간단한 물이 해결되니까 증상이 사라졌다는. 근데 그분은 이제 물이 치료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물이 치료한 게 아니고 물이라는 원인이 원래 밝혀졌기 때문에 증상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암 환우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일단은 그분의 머릿속에서 암이라는 글자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암이라는 걸 뒤질 필요도 없고, TV 드라마를 보다가 심지어는 암 환우가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다른 채널을 틀어라. 당신의 삶 속에서는 암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 단 1분 1초라도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정신적으로 강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특히 생활 습관 바꾸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2번이나 재발한 29살짜리 남자아이가요, 아직도 피자를 못 끊어요. 냉동 피자를 아직 못 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하여튼 계속 생활 습관이 바뀌도록 얘기하고 설득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 바꾸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왜 바뀌어야 되는지, 바뀌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몸이 변화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해보게 되면 또 열심히 잘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암 환우분들 많이 봤지만 충분히 이건 과학적으로 후성 에피제네틱스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에피제네틱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의 운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걸 제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느냐,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건데, 후성 유전학은요,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이거든요. 근데 그 후성 유전학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미국의 그 유명한 엔젤리나 졸리라는 그 여자 배우.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자기가 해보니까 BRCA 타입 1, 2라는 유방암 유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부모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서부터는 유방암에 대한 공포가 계속 그 유명한 엔젤리나 졸리라는 그 유명 여배우의 삶을 완전히 휘잡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유방암에 안 걸렸지만 병원에 가서 가슴을 전절제를 해버렸거든요. 전절제 수술을 했다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후성 유전학을 알았다면 전절제 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 잘 컨트롤하게 되면 절대로 BRCA 타입 1, 2라는 유방암 인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후성 유전학을 모르고 그냥 이 가슴만 절제를 하면 유방암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아닙니다. 가슴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언젠가는 또 그 삶 자체의 발병 원인이 있다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은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치료도 적절한 시기에 빨리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만 치료하고 난 다음에 전이나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치료만큼 중요하다. 저는 두 개 다 똑같은 비중을 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 예방 부분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만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과 실제로는 관리가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제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게 되면은 예방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료 기술에 대한 것은 세계적인 경지에 와 있으니까 잘 접목해서 예방과 관리만 제대로 이번 기회에 좀 뭔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도나 방법이 있으면 참 암환우 분들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규 교수님 그런 고민을 의사로서 또는 의학자로서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시는 것이 관리, 예방,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 사실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그냥 들어와서 박힌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내면의 어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암이라고 하는 그 악성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바로 암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방과 관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좀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소통하도록, 대화하도록 할 텐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막 먹고 너무 아무거나 먹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암 발생 초기 단계에 가장 유력한 원인이 인체에 유입되는 독소입니다. 주로 식탁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이 독소 유입은 우리가 알면서 또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빨리 먹고 또 야식하고 또 뭐 폭식하고 또 그것도 독성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그 음식 독소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쌓이겠죠. 쌓이면서 부패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 독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관이나 신경이나 그다음에 또 면역 물질이나 또 신호 전달 체계나 이런 것에 축적이 되고 조직에도 끼고 하면서 염증과 여러 가지 경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또 활성산소 생성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성 조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암 치료할 때는 효과적인 그 해독 정화 이런 항산화 요법 같은 것들이 암 치료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폐암 4기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폐암이 이제 간으로 전이 돼가지고 이제 말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뭐 거의 얼마 못 사는 것처럼 병원에서 아마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이분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못하니까 위장 전문 병원인 저희 병원에 이제 왔습니다. 죽더라도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내원하셨는데 보니까 담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올 때는 그 산소통을 메고 왔어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거의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체중이 많이 감소됐고요. 근데 그분을 저희가 치료한 게 담적을 치료했습니다. 담 독소를 없애는 치료죠. 그랬더니 산소통을 메고 다니던 분이 산소통 내려놓고 6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식사 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고 예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장간에 형성된 담 독소,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이루어낸 그 결과들이 결국 암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임상예가 아니었나. 그래서 참 우리가 먹는 걸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처 먹거리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3가지 부분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인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발병 원인의 결정적인 역할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그 전 세계 1등이 된 먹거리 쪽에서의 주범은 고기입니다. 과다 섭취,
밤에 많이 먹는 거, 태워서 많이 먹는 거. 이 세 가지 때문에 실제로 우리 현재 젊은 세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가 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먹거리. 먹거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먹거리 부분은 발병 원인도 제거를 하지만 면역력을 저하시켜주는 가장 첫 번째 원인도 먹거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몸에 피가 잘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질환이 자리 잡으면 질환을 몰아내는 항상성 기전이 항상 있습니다. 인간은 워낙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성 기전, 즉 정상화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 몸의 그 기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결국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망이 잘 뚫려서 유통이 잘 돼야 이게 물질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러는 건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 그 모든 장기들이 영양 공급을 잘 받고 또 그 조직에서 생긴 여러 가지 독소나 이런 것들이 배설이 잘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돼야 서로 네트워킹이 잘 돼가지고 장부 상호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질병을 몰아내는 파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제 정상 세포가 힘을 얻어서 암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스트레스나 운동을 안 한다거나 또 뭐 먹거리 때문이든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은 암이 발생이 돼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재발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암 환자들한테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래서 제가 온천이나 운동, 트레킹, 숲 이런 황토끼 이런 것들을 암 환자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스스로가 암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고려해서 시설을 하게 된 것이죠. 태초 먹거리에서도 이제 혈액순환이 자기 몸을 회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다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혈액이라는 것은 영양성분을 제대로 공급하고 노폐물질을 제대로 빼내나가고 그 다음에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곳곳에 다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혈액의 점도라든지 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이라든지 또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하는 부분이 혈전용해제 같은 우리 청국장 같은 그 낫또 같은 발효콩에서 나오는 그 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폴리그루탄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주로 혈액을 좀 묽게 하는 음식 중에서요. 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약 처방이 아니라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하기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걷기를 하라고 저는 추천하거든요. 날씨가 바깥에 추우면 거실 안에서도 그냥 걸어 다니는 정도에 해서 이 심장에서 내려갔던 피가 다시 거꾸로 올라올 때 종아리 근육 안에 있는 정맥을 짜줘야지만 피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벼운 걷기,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암 발생 배경의 중요한 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이것을 제가 정말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비근한 예인데 제 교회 장로분이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건장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하다가 췌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더니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이제 금방 제거하고 건강 몸으로 다시 봅시다 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꾸 재발이 전이 되는데 자꾸 전이가 돼서 또 통증 때문에 췌장에서 다시 쓸개로 가고 뭐 이런 통증 때문에 아예 병원 옆에다 방을 잡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병문안 가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등치는 상당히 크신데 거의 100kg 가깝고 키도 80대 중반 정도 된 분이라서 굉장히 소심한 것 같아요. 암 선고를 받은 다음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불안하고 막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 병원 측에서는 수면제를 줬고 그다음에 항불안제 이런 것들을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정상 기능에 좋지가 않잖아요. 그 정상인들이 먹으면 괜찮은데 이런 암이나 이런 질환자들이 먹으면은 그 데미지가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 정상 기능을 좀 이렇게 훼손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게 얼마 있다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1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암 치료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고도로 잘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건강한 삶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봤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암 치료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몫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시다시피 다 스트레스성 호르몬, 독성 호르몬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면역 기능이나 혈액순환에 굉장히 장애를 유발하고 또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겨서 결국 그 세포들을 녹슬게 하고 DNA를 변성시키고 유전자 변이까지 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암 발생의 강력한 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충주담통합병원에다가 노천탕을 만들었어요. 제가 노천탕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고집했던 이유가 환자들이 이제 와서 노천탕을 저녁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오전 내내 치료받다가. 그래서 밤에 별을 보면서 노천탕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암인 것을 잊어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노린 거죠. 왜냐하면 암 환자들이 암이라고 병원에서 진단받는 순간 발 한쪽은 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가족도. 근데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암에 대한 공포나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암을 진행시키고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온천도 하면서 노천탕을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랬더니 환자들이 거기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리고 내가 암 환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됐어요. 그것이 암 치료에 굉장히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태초목걸에서도 저 스트레스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든 암 환우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암이라는 글씨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저 강박관념 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은 과량으로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실제로 활성산소 자체가 발암 인자는 아니지만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하는 나쁜 호르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일단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생겼을 때 그걸 굉장히 줄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항산화 요법이 있는데 그래도 음식을 통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컬러푸드거든요. 색깔이 있는 미국 암협회에서도 5 a day라는 구호를 지난 30년 동안 암 환우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매일매일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심리적인 쪽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같이 또 먹거리를 통해서도 또 실제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화학적으로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어주는 방법. 그게 이제 병원에서는 뭐 비타민C 메가도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일반인이 집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과학적 근거를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